저는 함경북도 고성군에서 살던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그곳에서의 삶은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동해바다 코앞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죠. 파도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다들 굶주림에 지쳐서 말할 기운도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랑 그리고 10살짜리 딸 은별이. 은별이 얼굴이 그렇게 야위어 가는 걸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자꾸만 배고프다고 했고 저는 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죠. 강냉이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주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더군요. 보이부 동무들은 매일같이 마을을 훑고 다녔습니다. 으스스한 눈빛으로 집집마다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불만 섞인 소리가 들리면 가차없이 끌고 갔어요.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다들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다는 걸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었어요. 밤이 되면 멀리 철책 너머로 아득하게 빛나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남조선 땅의 불빛이었죠. 우리 마을은 최전방이라서 그 불빛이 유독 선명하게 보이곤 했어요. 저 불빛들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저곳에는 우리처럼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을까? 매일 밤 은별이를 재우고 앉아 그 불빛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불빛들이 꼭 우리 가족을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제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숙청당하셨죠. 그 후로 아버지 이름은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종종 저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몰래 듣던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를요. 자유로운 세상에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당연하고 배고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죠. 그래서인지 저는 남들보다 바깥 세상에 대한 갈망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라디오를 이불 속에 숨겨두고 밤마다 몰래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가끔씩 들려오는 남조선 방송 소리. 그 작은 정보의 조각들이 제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지폈습니다.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언젠가는 우리 은별이를 저 불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렇게 라디오 소리를 귀에 대고 듣다 보면 제 심장도 바깥 세상의 박동에 맞춰 뛰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라디오 이야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철책 너머에서 들려오던 바깥 세상 소리가 제 가슴에 불씨를 지피는 거였어요.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도 밤만 되면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 남편 철민동지랑 둘이서만 속삭이듯이 이야기했어요. 벽에도 귀가 달렸다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입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면 철민동지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곤 했어요. 바깥 세상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기가 정말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의 행군 때 죽을 곱이 많이 넘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다들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지금도 배고른 건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래서는 도저히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식량 배급은커녕 매일같이 감시와 탄압만 더 심해지니 저희 같은 일반 주민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요. 옆집 아짐에도 건너집 아바이도 다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지요. 언제까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야 할까 싶더군요. 자유라는 게 뭔지는 잘 몰라도 적어도 굶주림과 감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때 철민 동지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네, 오부 출신 아니겠네. 강이며 바다지형은 눈 감고도 훤히 아는 사람인디. 그 말이 제 귀에는 마치 한 줄기 비처럼 들렸어요. 저희 남편이 원래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물이나 바닷길 같은 데는 아주 밝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혹시 우리가 이 강을 따라 바다로 나가면?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알면서도 그 지옥 같은 현실보단 차라리 그 위험을 택하고 싶었답니다. 처음엔 우리 둘만 아는 기밀이었는데 점점 더 간절해지니까 혹시 우리처럼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면서 누구와 이 얘기를 터놓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일가족에 다 큰일 나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눈빛으로 먼저 통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서 지치는 눈빛, 밭일을 하면서 오가는 짧은 인사 속에서 말입니다. 저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발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작은 희망을 놓을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몇몇 사람들과 아주 은밀하게 돌려 말하듯이 속마음을 터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한두 마디씩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되더군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슬근슬근 퍼져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누가 아나요? 이 작은 씨앗들이 모여서 훗날 큰 숲을 이룰지 말입니다. 밤이 이슥해서야 저희는 겨우 모여 앉았더랍니다. 마을 어귀, 낡아 빠진 창고 구석탱이에서 말이지요.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쩌렁쩌렁 우는데 그 소리가 꼭 저희 심장 소리 같았어요. 철민 동무가 가져온 다른 지도 위로 선영 동무가 손가락을 짚어가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두만강 줄기가 여기서는 폭이 좁아. 얼음도 단단할 거고 문제는 강 건너까지 가는 경로요. 선영 동무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어요. 보이부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인지 정보에 참으로 밝았지요. 어디에 감시초소가 있고 어느 시간대에 순찰이 뜸한지 심지어 강변에 설치된 철조망의 틈새까지 꿰고 있는 듯했답니다. 철민 동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아는 산길과 샛길들을 가리켰어요. 그이는 어릴 적부터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이라 지형에는 아주 빠삭했거든요. 바닥에 놓인 낡은 담요 위로 성냥불을 켜서 지도를 비추는데 그 불빛조차 새어 나갈까 봐 조마조마했더랍니다. 이쪽으로 돌면 산이 가파르지만 인적이 드물어요. 밤중에만 움직이면 발각될 염려는 적지요. 다만 보이부 놈들이 갑작스레 검열을 나오면 철민 동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 순간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컹, 컹. 심장이 발뒤꿈치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저희를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는 것 같았지요. 다행히 개 짖는 소리는 이내 잦아들었지만 그 짧은 순간의 긴장감은 몇 시간짜리 영화보다 더 숨 막혔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기분이요. 이동 경로만이 문제가 아니었더랍니다.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물품, 추위를 막을 옷까지 며칠 밤낮을 버틸 강냉이 밥과 소금 조금.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을 구하는 과정이 위험천만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구해야 했으니까요. 누가 보이부의 끈아풀인지 누가 저희를 신고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밥 한 끼, 땔감 한 줌이 귀한 세상에서 저희의 은밀한 움직임은 언제든 누군가의 눈에 띌 수 있었죠. 선영 동무는 항상 강조했답니다. 동무들, 가장 중요한 건 침묵이어요. 그리고 의심을 사지 않는 평소의 모습이요.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어깨를 짓누르는 바위 같았어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과 자유를 향한 갈망 사이에서 저희는 매일 밤 이렇게 은밀히 모여 목숨을 건 계획을 다듬고 또 다듬었더랍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살은 저희의 뜨거운 심장 소리를 삼키려는 듯 밤마다 더 거세게 울부짖는 것 같았어요. 저희의 계획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없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또 하루를 버텨야 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해가 서산에 기울어 마을 전체가 잿빛으로 물들던 저녁, 싸늘한 소문 하나가 고성마을을 휩쓸기 시작하더군요. 두만강을 건너려다 보이부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웃 마을의 김씨네, 그리고 우리 마을에도 몇몇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소문은 끔찍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붙잡힌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강 건너로 도망치려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참혹한 결과가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닥쳤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얼어붙은 듯했어요. 아이들조차 평소처럼 뛰어놀지 않았고 어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땅만 보며 걸었지요. 공포는 차가운 안개처럼 마을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바이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마이는 넋이 나간 듯 허공만 바라보았고요. 은별이도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그림만 끄적거릴 뿐 평소 같으면 제잘거렸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심장이 발각이라도 된 듯이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와 함께 탈북을 계획하던 몇몇 사람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비참한 소식 때문이겠지요. 이러다 우리까지 다 죽겠어. 선영동무. 이 일은 없던 걸로 합시다. 한동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으니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탈은 우리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계획은 흐트러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바이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아바이는 잠든 은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쓰다듬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 철조망 너머의 세상을 못 보고 죽으면 어떡하겠니? 아바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어마이도 눈물을 훔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은별이 이대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니? 그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에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그들의 희생이 오히려 우리 가족의 의지를 더 굳건하게 만들더군요. 그들의 아픔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시험대였던 겁니다. 이번 실패가 우리에게 더 치밀하고 더 조심스럽게 다음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은밀하게, 더 확실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살을 내는 듯한 추위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생각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땅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약속된 장소, 얼어붙은 두만강가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털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두꺼운 옷으로 몸을 감쌌지만 얼굴에는 공포와 결의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어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양 모두가 숨소리조차 죽이며 강을 응시했지요. 우리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막내 동생은 제 품에 안겨 있었는데 그 작은 몸의 떨림이 제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요. 강 건너편 중국 땅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이, 저 멀리 보이는 빛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그리고 이어지는 비명소리. 강한 경비대에게 발각된 거였어요. 뛰어. 어서.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우리는 정신없이 얼음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얼음판 위를 밟을 때마다 심장이 쿵,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발밑에서 쩌저적 소리가 날 때마다
얼음이 깨질까 봐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지요. 뒤에서는 경비대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정지해. 멈추란 말이야.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옆에서 달리던 한 아저씨가 갑자기 푹 하고 얼음 아래로 꺼지는 것을 봤습니다.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져 버리더군요. 다른 한 아주머니는 달리다 미끄러져 쓰러졌는데 경비대원들이 달려와 그대로 끌고 가는 모습도 봤어요. 그들의 비명 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아시겠습니까? 눈앞에서 사람이 죽고 잡혀가는 걸 보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우리도 똑같이 될 테니까요. 저도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지만 아버지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막내를 품에 꼭 안고 뛰셨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다리에 감각도 없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 흙바닥에 발을 내디뎠을 때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온몸이 땀과 얼음물로 젖어 있었지만 희미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몇 발짝 뒤에서 강물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건너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무사히 건너지 못한 이들에 대한 비통함이 뒤섞인 눈물이 터져나왔지요.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험난한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딛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 신세였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가족들의 눈빛에서 똑같은 불안감이 읽혔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떨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 길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한숨 놓았지 뭡니까? 죽을 고비를 넘긴 해방감이란 말로 다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안도감은 채 몇 시간도 못 가 사라지더군요. 숨어서 강을 건넜던 그 밤, 우린 짐승처럼 숲속에 웅크리고 잠들었지 말입니다. 춥고 배고팠지만 그래도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젖어 있었지요.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현실이 확 덮쳐왔습니다. 이 넓은 중국 땅도 우리 같은 탈북자들에겐 여전히 감옥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 건너편 마을에 몰래 들어갔는데 낯선 글자들과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안이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더군요. 여긴 북한처럼 굶어 죽을 염려는 없다지만 언제 잡혀 북송될지 모른다는 그 공포는 북한의 감시보다 더 지독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유를 찾아왔는데 발각될까봐 그림자처럼 숨어 다녀야 하는 그 심정을 말입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무작정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조선족 동포를 만나 겨우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죠. 하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공안들이 수시로 들이닥치고 누가 우리를 신고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밤에는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벌떡벌떡 깨어나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지 뭡니까. 낯선 중국말이 귀에 들어오고 그들의 억양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인신매매 조직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돈 몇 푼에 팔려 다니거나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일도 허다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몸을 숨기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요. 햇볕도 제대로 못 보고 늘 불안에 떨다 보니 눈은 캥하고 피부는 푸석푸석했죠.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일용직을 전전했어요. 허드렛일 마다 않고 힘든 노동도 꾹 참았죠. 식당 설거지, 건설 현장 막일,
심지어는 농사일도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등은 휘었지만 한 푼 두 푼 모이는 이 하나를 보면서 이게 바로 희망의 돈이구나 생각했죠. 땀 흘려번 돈은 내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그 돈을 세면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으로 갈 날을 꿈꿨지 뭡니까? 외로움은 또 어떻고요?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이 낯선 곳에서 말 한마디 편하게 할 사람도 없으니 가슴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고향에 두고 온 어버이 생각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꼭 남조선으로 가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별을 보며 다짐했죠. 그렇게 몇 달을 숨어 살고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브로커를 알게 되었어요. 브로커를 믿을 수 있을까? 이 돈을 떼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이대로 중국에 있다가는 언제 공안에 잡힐지 모르는 일이었으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단계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세 글자만 생각하면 다시금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날을 향해 우리는 또다시 낯선 길을 걸을 준비를 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다음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죠. 우리가 드디어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리고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의 감격은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해요. 험한 산 넘고 물 건너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 났구나, 자유를 찾았구나 싶더군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같이 온 생존자들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요. 그 눈물 속에는 수많은 죽음과 고통이 함께 섞여 있었지요. 안도감도 잠시,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하나 앉았어요. 두고 온 고향, 거기 남겨진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서 숨쉬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여기는 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그런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처음 접하는 남조선 사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길을 걸으면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건물들이 빼곡하고 밤에는 휘황찬란한 불빛이 꺼질 줄을 모르더군요. 시장에 가면 북조선에서는 상상도 못할 먹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낯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말이었어요. 똑같은 우리말인데도 쓰는 표현이나 억양이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 자연스레 위축되고 말수도 줄어들더군요. 아이 학교에 보내는 것도 걱정이었고요. 텔레비전을 보면 다들 너무 바쁘게 살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꼭 전쟁터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만 들었지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같이 탈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들어주면서 말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선영 씨, 힘내세요. 우리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요. 낯선 남조선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배움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센터에서 가르쳐주는 한국어 수업도 열심히 듣고 컴퓨터도 배우고 새로운 직업 기술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는 이 땅에서 굳건히 뿌리 내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남조선에 와서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자유라는 게 이렇게 눈부시고 또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은 미처 몰랐지 않겠습니까? 낯선 사람들, 낯선 말씨, 낯선 풍경들 속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를 붙들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밤에 불을 켜놓고 잠들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감사하더군요. 저는 지금 아바이가 늘 말씀하시던 그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말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저처럼 북녘 땅을 등지고 온 동무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힘겹게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고난이 다시금 떠오르곤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와 같은 자유를 향한 갈망과 희망을 보게 된답니다. 가끔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인권이 얼마나 귀한지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처음에는 지난 아픔을 다시 들춰내는 게 고통스러웠지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북녘 동포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아바이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바이처럼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북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 그리고 아직도 그 감시와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많은 동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처럼 환한 햇살 아래서 마음껏 웃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날이 꼭 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자유의 날을 위해 희망을 전하는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해는 뜨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샘솟아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증언하며 언젠가 모두가 자유를 누릴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겁니다.